안녕하세요, 듀크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1년에 보름씩 11년째 세계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4, 5개국 정도의 안 가본 나라를 여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주요 관광지와 미술관도 가고요. 미슐랭 식당 방문과 좋은 티룸이 있으면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식도락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그 타이베이 파인 아트 뮤지엄이 왔습니다. 저는 여기 대만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뮤지엄에 와보고 거의 한 8년, 10년 만인 것 같아요. 여기 미술관에 오는 건. 네, 그래서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입구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상당히 큰데요. 와. 이 티켓 사는 분들도 줄이 깁니다. 여기 이렇게 눌러서 비밀번호가 맞으면 아까 봤던 그 여자분 책 읽는 분 있죠. 네, 이분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통화를 하면 이분한테 뭐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탁하는 거를 또 이분이 해준대요. 저 방에 전등을 끄라든지 아니면 뭘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커피를 마시라든지 책을 바꾸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새롭네요.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본 거네요. 궁금합니다. 미술관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이고, 애기들. 절에서 이거를 밟는 게 이제 미술관이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번 밟아볼까요? 그냥 스폰지입니다. 그냥 스폰지. 뭐가 특이할까요? 까만 거? 이건 공입니다. 딱딱한 공.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봐도 보긴 보는데. 작품이 진짜 독특합니다. 이거 작품 특이하고 좋습니다, 진짜. 이거 작품이 이스라엘 갔을 때 본 거 약간 비슷합니다. 테라보비 현대미술관 갔을 때 거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현대미술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벌써 한 몇 년 됐죠. 한 5년 된 것 같은데 전쟁 나기 한 1년 전 정도 갔었으니까. 저는 여기 미술관 되게 좋은데요. 이게 다 못 보던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못 본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미술관에 많이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올해만 해도 벌써 한 5개국에서 7군데 정도 갔거든요. 현대미술관만. 네. 이것도 좋은데요. 이거는 약간 그 옷 브랜드 중에 아크테릭스라고 있죠. 그거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근데 현대미술관 가면은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잘 짜여진 같은 패턴의 하나 약간 다른 거 이런 게 좀 유행했었던 것 같고, 한국에서는 한 몇 년 전부터, 거의 10년 전부터죠. 여기도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데요.
한국은 무슨 그 저기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공주님, 왕자님들처럼 많이 거기 나오는 동물들 예쁘게 그리는 거 이제 눈 크게 해서 그게 되게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뭐 물론 이제 그 드로잉 기법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뭐 저같이 미술 전공자가 아닌 그냥 현대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몇 번 보니까 또 비슷하게 그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홍대 미대가 이제 그림 실기 안 하고 그냥 점수로만 입학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술이 다 아이디어 싸움인 거예요. 네. 기법은 익히면 된다. 네. 뭐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파인아트 뮤지엄 잘 봤고요. 진짜 후회됩니다. 여기를 왜 오늘 처음 왔을까? 그 전에 좀 왔어야 되는데 너무 컬렉션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올해 4개국에서 5개국이네. 5개국에서 7개 갔거든요. 현대 그 미술관을 갔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네, 제일 좋았고 여기 이제 대만 오시면 거의 이제 국립박물관 가시잖아요. 그래서 옥으로 된 배추, 옥으로 된 삼겹살찜 뭐 이거 보러 가시는데 이제 그건 꼭 보셔야죠. 그건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보물이니까 그거 보시고 여기도 한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추천합니다. 네, 저는 뭐 미술 전문가가 아니라 뭐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기엔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근데 현대미술관을 저는 꽤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패턴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해서 이제 조금 뭐 왜 이렇게 카피를 해서 해놓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제 눈에는 뭐 좀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작가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여행 작가도 가서 뭐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고생하는 얘기만 하고 그러면 나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테마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미술을 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 미술을 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미술 뭐 공부 안 한 비전공자로서 이렇게 다니는 거라 뭐 정확히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낼 수는 없지만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네, 대만에 있는 이 파인아트 여기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호텔로 가서 짐 찾아서 바로 공항 가야 돼요. 네, 여기 제가 2시간 반쯤 있었는데 원래 저는 한번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는데 가서 다시 한번 감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시간 반 동안 빠르게만 봤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비행기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장에 그래서 이제 일찍 나왔고요. 뭐 일찍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짐 찾아서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럼 가겠습니다. 이제 대만 여행을 다 마치고 여기 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뭐 먹었고요. 이번 대만 여행도 너무 좋았어요. 보고 싶은 친구들 한 3분의 2 정도 봤고 이제 못 본 친구 이제 한 친구는 지방에 있어서 못 보고 한 친구는 늦게 일이 끝나서 못 봤는데 다음에 저는 이제 내년 겨울에 또 올 거거든요. 그때 꼭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대만 얘기를 조금 할게요. 대만이 사실 저희 나라한테 되게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 예전에 김구 선생님께서 그 장개석을 여러 번 찾아가셨대요. 찾아가서 한국이 독립하는데 좀 도움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장개석이 너네 네가 그냥 알아서 해라. 지금 우리는 우리 일도 바쁘다. 그래서 이제 뭐 콧방귀도 안 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이제 장개석이 엄청 놀랐대요. 뭐 이 큰 중국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안중근이 했다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시면서 김구 선생님을 불러서 그때 사실 이제 한국의 독립군들은 레지스탕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빨치산 같은 거였죠. 그 이제 훈련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식 군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탕스들 빨치산들을 모아다가 정식 군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아마 1910년에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하셨으니까 뭐 11년이나 12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서부터 해방될 때까지 장개석 총통이 계속 뒤를 봐준 거예요. 예, 게릴라들 데려다가 군인을 만들어서 내보냈으니 얼마나 큰 일을 해주신 겁니까.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일은 1944년도에 이집트 카이로일 거예요. 카이로 아니면 알렉산드리아인데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회담이 있었어요. 누가 왔었냐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그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그리고 장개석 총통,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이제 일본이 조금 있으면 패망할 것 같은데 패망 후에 일본에 점령되었던 나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는데 그때 미국의 입장은 지금 괌이나 사이판처럼 미국 영해에 두고 우리가 통치하겠다, 뭐 이런 의견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장개석 총통께서 극구 반대하셨대요. 한국은 5,000년 동안 자기 고유의 나라였다. 자기 고유의 나라였고 지금 잠깐 일본의 속국으로 있지만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을 하면 한국은 한국으로 자기 주권 국가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뭐 처칠 수상께서 좀 떨떠름해 하셨는데 그걸 밀어붙여서 그걸 통과를 시키고 더불어 나중에 딴 얘기 할까봐 그걸 서류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류로 한국은 일본이 패망하고 독립을 하면 독립국가가 된다 라는 거를 서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서류를 근거로 그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개석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독립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을 다 해주신 거예요. 예, 군인 만들어줬지, 뭐 도와줬지, 그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는 나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줬지. 그 전체적인 컨설팅을 다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만하고 수교를 하고 나서 그 김구 선생님의 둘째 아들이신,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마 김신이실 거예요. 김신께서 그 둘째 아드님이신데 그 김신 대사가 대만의 대사로 10년을 계셨어요. 어느 나라의 대사로 10년을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2년 내지 5년 길어야 그 정도만 대사를 지내시는 건데 그 관계 때문에 거기서 10년 동안 대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만이 한국에 갑질 엄청 했대요. 대사 불러다가 막 호통도 치고 막 와라 하라 막 뭐 그런 나쁜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 나라로서는 신세를 크게 진 나라니까 뭐 꼼짝 못했죠. 예전에는 50년대 60년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93년도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북방 공약을, 그 북방 외교를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어요. 그래서 북방 외교 추진이라는 거는 곧 중국과 수교를 맺겠다라는 얘기였고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대만도 알고 이제 우리 정부도 알고. 그리고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할 것 같으니까 대만 정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뭐 너네 한국 그래 뭐 세월의 이거에 따라서 중국과 수교하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 대신 우리와의 정리를 생각해서 1년만 시간을 줘라. 1년 시간 주면 내가 그동안 여기 있는 우리 자산 부동산 팔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 한국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로운 친구를 얻는다고 옛 친구를 버리는 것은 동양의 미덕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3, 4일 있다가 그 이제 외교 단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뭐 학교, 뭐 대사관 건물, 뭐 갖고 있던 은행의 돈 이런 거 다 동결시켜서 그대로 중국한테 넘겨줬어요. 그리고 대만은 그야말로 빨개 바꿔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대만 이렇게 뉴스를 보고 나면은 정말 뭐 저기 학생들 울고 우리나라에서 학교 다니던 그 이제 대만계 중국 소녀들 뭐 소년들 막 울고 막 태극기 불태우고 그 지금 한참 지났는데도 지금 30년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대만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는 한국 애들은 돈만 하는 애들, 한국 애들은 돈 앞에서는 의리고 뭐고 다 팽개치는 애들 뭐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대만을 식민지화했었거든요.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관계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 꽁냥꽁냥이라는 단어 아시죠?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막 챙겨주고 하는 꽁냥꽁냥이라는 단어가 일본과 대만의 밀월 관계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베 총리께서 살아계실 때 대만에 흉년이 지니까 그 대만 파인애플을 산처럼 쌓아놓고 일본 국민들한테 대만 파인애플 사 먹기 운동을 하자 그랬어요. 이게 대만 방송에서 방영됐으니까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때 대만에 제일 처음 백신을 준 게 일본입니다. 일본도 모자랐을 텐데 받아서 좀 나눠 가진 거예요. 우리도 모자라지만 너네 어른들 노인들 맺혀야 되니까 좀 줄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페이스북으로 대만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막 하고 했었는데 뭐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어요. 일본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 뭐 너무 고맙다, 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랑 꽁냥꽁냥하죠?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꽁냥꽁냥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도 대만이랑 꽁냥꽁냥하고 아베 총리 계실 때는 미국이랑 꽁냥꽁냥했고 우리나라는 없어요. 지금 일본 그 여자 총리분이 좀 꽁냥꽁냥 하고 싶어서 한국이랑 막 이렇게 막 90도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 기사 보면은 다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뭐 의도적이다, 뭐 가면을 쓴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한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친구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 일본 편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우리나라가 우리 K-팝, K-푸드 이렇게 잘난 척은 엄청 하는데 정말 꽁냥꽁냥 하는 나라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혈맹. 지금 미국은 혈맹이 아닌 거 알려졌잖아요 이미. 뭐 트럼프가 와서 돈 내놔 이렇게 하는데 뭐 혈맹일 수 없죠. 네. 저는 우리나라 외교에 가장 큰 참사가 2번 있었는데 하나가 이 대만, 또 하나는 베트남 파병이 아주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베트남에 파병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한테 뭘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미국과 우리나라만 뭐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합니까? 왜 저기 러시아 뭐 저기 뭐 영국, 프랑스 얘네들은 다 뭐 했나요? 러시아야 뭐 저기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쪽 다 그쪽 편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 달러 때문에 이제 참전한 거거든요. 돈 때문에.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뭐 포로로 지금 북한 청년도 2명 잡혀 있는데 그것도 돈 받고 보낸 거거든요. 한 달에 얼마, 뭐 죽으면 얼마, 사망하면 얼마. 그것 때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신랄하게 비판했죠. 비판할 거 없어요. 똑같이 했어요 저희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베트남 파병했던 그 눈물의 그 돈으로 피 묻은 돈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이 이바지했죠. 네, 그 대만하고도 그렇게 내쫓아놓고 또 중국하고 또 무역해서 또 많이 우리나라가 성장했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거기 전투병을 베트남에 파병해서 그 아무 죄 없는 양민학살도 많이 했잖아요.
그 양민학살 많이 했다는 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서, 진짜 김대중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가서 그렇게 눈물의 사과하시고, 예,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뭐 그렇게 이제 사과까지 했는데,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 마음속에 앙금이 없어지겠어요? 또 처음 보는, 미국이야 뭐 이권 때문에 왔다 그러지만 한국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죽이고 양민 학살하고 막, 참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대만과 앞으로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대만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나라, 제일 신뢰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인기는 한국이 제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친구들하고 밥 먹는데, 식사하는데 거기 친구 조카가 나왔어요. 10대인데 한국에 4번 갔었대요. 그래서 왜 4번이 나왔냐 했더니 블랙 에이핑크인가? 에이핑크 뭐 누구 좋아한다고 저한테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4번이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도 엄청 보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좀, 지금 저기 대만이 우리나라 그 1인당 GDP 추월했잖아요, 2026년에. 그런 거 진짜로 좀 축하해주고, 뭐 그래도 여기 섬나라고 이제 중국하고 눈치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대만은 중국산 못 쓰면 엄청 싫어요. 제가 지금 이거 찍는 게 오즈모 3거든요. 오즈모가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그 로봇 청소기도 중국 제품이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여긴 잘 안 써요. 여기는 중국과의 그 관계 때문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를 극히 싫어합니다. 제 친구들도 다 아이폰 아니면 삼성 써요. 내가 파웨이 어떠냐 뭐 다른 거 물어보면은 중국 거 쓰면 안 된다고. 걔네가 거기다 무슨 짓을 해놨을지 모른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좀 불안 속에 사는데, 이제 강대국 옆에서 강대국이 항상 나 너네 쳐들어가서 언젠가 우리 땅을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예, 그 사는데 우리나라가 좀 마음으로나마 크게 좀 위로해주고, 이분들이 잘된 일은 잘 됐다고 해주고,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가 사실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2년 전에 했었어요. 하면서 야, 한국이 너무 잘못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있던 해리스라는 친구가 우린 다 잊어버렸어. 우린 다 잊어버렸으니까 괜찮아. 나 한국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대만에 왔다 가니까 항상 그래. 대만에서 친구들 만나고 집에 가려면 항상 좀 찐한 게 있어요. 우리 과거 때문에. 네. 하여튼 여행 잘했습니다.